이 나이에 사랑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농담 삼아 종종 묻는다. 산골 마을에서 사는 것은 어떤가요? 내 얼굴은 항상 빨갛게 변해요. 사실 그날 밤 나는 지붕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외로운 삶, 노인의 마음. 나는 아직도 나를 도망치게 한 그 남자의 손길을 본다. 매우 생생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행복하세요. 하지만 그날 밤 첫눈이 내렸을 때 나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그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사건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행복도 비슷합니다. 갑작스러운 붕괴 후 내가 깨어났을 때 그는 내 옆에 있었습니다. 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직위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그때에 줄거리 우리는 미래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나쁜 일이 슬픈 이야기를 통해 당신에게 전해지리라.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이는 영상 제작에 유익합니다. 저는 올해 62살이에요. 임서훈. 저는 평생 서울에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얼마 전 회사에서 은퇴했습니다. 교회. 일어나서 아이들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끝났어요. 하지만 은퇴 후의 일상생활은 모든 것이 조용한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말람소리에 매일 아침. 바쁜 하루는 깨어나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느 날 서울 아파트 현관에서 겨울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앉아서 커피 한잔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자. 약간의 내 아들은 가족 생활로 바쁘다. 주말에 조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전화는 몇 통만 받았습니다. 그들의 바쁜 생활은 이해하지만 자신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모르게 시들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옛 친구와 전화통화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궁금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면을 통해 시골로 돌아가고 있다. 자연뿐만 아니라 이야기와 삶도요. 옳은. 나는 즉시 아래로 스크롤했다. 그것은 열린 문을 보자 멈췄다. 충북 산골 사계절 정원 가꾸기. 기사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문수가 쓴 50세의 남자였습니다. 사진 속 그는 새감자를 수확하는 동안 손에 흙을 묻힌 흑인 남성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보자 부끄러운 듯이 미소 지었다. 그것은 왜 미소가 이렇게 따뜻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는 사이에 메시지를 보냈다. 환영하다. 저는 서울에서 은퇴한 교사입니다. 저는 식물을 키우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예상보다 빨리 답변이 왔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요. 당신은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환영하다. 언제든지 오셔서 만져보세요. 도시에 지쳤어요. 그의 말은 이상하게 들렸다. 마음의 평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손에서 앞으로 움직이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단순한 삶. 어쩌면 그게 내가 필요한 것일지도 몰라. 나는 들었다고 믿는다. 우리 둘 다 아이가 있고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긴 일주일. 나는 용감하게 충북행 기차표를 샀다.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내 인생은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주스리의 집은 산비탈에 있는 작은 농장입니다. 버스를 타면 마을까지 30분 정도 걸리지 않나요? 야외 풍경은 서울과는 매우 다릅니다. 정말 다르죠. 다른 나라에 가면 그런 기분이 들어요. 기차.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자가 나에게 손을 내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한다. 그의 체격은 사진보다 훨씬 더 근육질이고 검게 그을린 얼굴은 사진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합니다. 내가 먼저 짐을 들고 나갔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려운 단계. 계획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제가 처음 도착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진짜 문수보살. 정원 소개와 씨앗 심는 방법, 가지치기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의 설명은 간략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제가 밭에서 일을 하던 중 문수보살의 눈이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표준 명령이 사라졌습니다. 돼지의 돌을 자르는 손에 대한 믿음. 그는 방문하는 날 직접 재배한 야채를 가져왔습니다. 종이봉지에 넣어주세요. 내가 만들었죠. 나는 문수보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종종 산골 마을을 방문합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문수스리에게 놀라운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서울에 살고 있고 시골 남자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한 단어. 간단한 추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은 인생은 함께 보낼 거야. 함께 하세요.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한 대답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지역사회. 소수의 개인만 초대하는 간단한 이벤트. 결혼식. 설치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넥타이를 메었을 때 가볍고 화려한 드레스 대신 문수꽃무늬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혼돈스러운. 그는 외모가 훌륭해요. 저는 문수보살의 마당에 있는데 그곳에서 꽃과 수련을 키우고 있습니다. 간장찌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독특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매일 서로의 습관과 선호도에 적응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 시즌 첫 눈이 내리는 밤, 당신 옆에 앉아 귤 껍질을 벗기고 있었어요. 주문의 혼란. 갑자기 그의 손등을 보니 그의 손에 입을 대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맞았어요. 문수는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거기 갔어요. 우리는 침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손이 닿을 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와 비슷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떨린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벗었다. 저는 문수보살의 피부가 타버린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말렸습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손으로 얼음 위에 앉아 오랫동안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나는 다시 사랑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오랜 마음을 나누며 진짜 연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1년 후. 끝났어요. 함께 정원 가꾸기. 나나가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옳은. 나는 내 아들들에게 내 결혼 사실을 알렸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내게 오지 마. 휴일에는 서울에 있어요. 문손잡이를 잡을 때 여전히 불편함을 느껴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 시골 남자와 같이 가니? 당신은 결혼했나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큰아들의 질문은 나를 짜증나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수는 가족을 중시하는 남자입니다. 봄이 오면 마당에 수선화가 핀다. 정원에서는 상추와 콩나물을 재배합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새벽이 밝자 문수는 깨어났다. 퇴근 후에는 식사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저는 계획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봄날이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마셔요. 술을 마시고 정원으로 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고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불분명해진다. 바닥에 떨어지다. 문으로부터 약하고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알아냈어요. 그리고 구급차 소리도 들렸어요. 다음에 깨어났을 때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저는 급성 내부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식이 있었지만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천장을 응시하며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문수보살이 가끔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고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그가 달려드는 그것에 매달리자 나는 후회를 느꼈다. 무스는 요리도 잘해서 집과 병원을 오가야 해요. 옳은. 저와 아들들은 결혼한 후에도 한 번도 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수아한테 전화로만 연락했는데 노에니스에서도 제대로 인사도 안 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보호하려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에서의 하루. 문이 열리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알았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보니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나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내 큰아들 정훈이 문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와 결혼할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인정하겠지만 저는 당신에게 병원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말해 아들아,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문수에게는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경계와 같았지만 나는 조심했다. 당신도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마침내 그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나는 당신에게 알렸습니다. 그 옆에. 그러고 싶었지만 이제는 견뎌내야 해요. 문수의 당황한 얼굴. 갑자기 생각났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가 내 손을 놓자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알고 있으나 표현이 불가능하다.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며칠 후에 아들들은 문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찾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저는 제 자산을 조사하여 미래의 병원 비용과 치료 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머니가 다쳤을 때 집을 지키는 남자. 당신은 독특해요. 하지만 왜 냉장고일까? 영국에 있는 어머니의 통장과 서류 보관함에 접근할 수 있나요? 방금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많은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출금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랬을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 돈은 제가 문수보살과 함께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물러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거세. 그러나 문수는 아들들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는 반찬과 집밥만 요리합니다. 방금 청소했어요. 모든 것이 조용했고 오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내가 쓰러진 뒤에도 나는 언젠가 돌아갈 곳을 간직할 것이다. 그는 아들들에게 의심을 받았다. 심플한 룩으로. 확인해 볼게요. 인간의 피가 흐르지 않는 권리가 무엇이 있나요? 소년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유용한 문수보살. 나는 탈락했다. 또 한 집. 문수명의 아들인데도 어머니는 도움을 요청하며 간병비와 입원비를 지불하겠다고 주장한다. 나는 당신에게 압력을 가한다. 그때까지 미룬다면 엄마가 돌아오실 거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2명이나 있을 거예요. 관계가 끝난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마침내 문수는 자신의 짐을 돈에 넣었다. 만스리는 내가 일어나서 직접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자리를 비울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믿는다. 찬사. 그는 비오는 날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떠났다고 합니다. 내가 심은 수선화는 확실히 꽃을 피우고 있네요. 그러고 나서 나는 그 이야기를 전부 들었습니다. 문수가 느꼈을 슬픔과 상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아픈 우리의 작은 행복. 그렇게 간단한 줄은 몰랐어요. 몇 주 후에 나는 점차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신체 일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를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없습니다. 재활 전문가의 도움으로 각 기능을 간단히 복원하세요. 나는 떠난다. 침대에 앉은 후 휠체어가 시작되고 보행기가 끝납니다. 나는 2발로 걸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투명한
제가 걱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수사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왜 병원에 가지 않았어? 처음에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프면 어떡해? 두려움 때문에 떠난 건 아닐까? 옳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문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마침내 나는 문수보살부터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궁금하네요. 두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자 그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옮겼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들은 문수보살인데 저는 제가 쫓겨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솟구쳤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 집을 부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소년들은 서로에게 놀라움을 표했다. 확인해 볼게요. 저는 문수아라고 합니다. 결혼은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결과일 뿐이다. 제 생각에는 그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료되었다. 그건 실수였어요. 문수보살은 언제나 내 삶에 존재해왔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이니까요. 내가 소리치자 주치의가 방으로 들어왔다. 제 심박수가 불안정해서 쉬라고 하셨어요. 저는 해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도 산만마을에 있다. 문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나 없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밥 잘 먹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아들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나는 병원을 떠났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음. 나는 인간이 아니지만 문수보살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불과 1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주의를 재활치료에 쏟았습니다. 아들들의 생일에 보냈어요. 나는 집에 간다. 엄마, 우리 집이 서울에 있는 거 알지?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집은 문수의 거주지입니다. 충청북도 산간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로 농장이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단지 과거의 장소일 뿐이다. 퇴원 당일 병원 관리자가 도와주었습니다. 좀 쉬세요. 끝났어요. 그는 단지 내가 기차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워커를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우 편안해요. 나는 병원 직원의 도움으로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해당 장소에 도착해서 직접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몸은 건강하지 않지만 정신은 강해요.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세요. 병원에서 출발합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기차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문수보살과 논의했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절대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 나는 문수보살과의 재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골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나는 걷고 있어요. 이곳은 문수보살의 집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집이 가깝지 않아요.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는 아직 거기 있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제 좌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불안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집을 향해 진행됩니다. 서쪽 산이 햇빛 속에 걸려 있습니다. 긴 집의 햇빛. 우리가 산비탈을 따라 걸어 내려가자 지붕이 밝아졌습니다. 떨어져 있는 내가 관찰한 집은 아직도 존재한다. 내 마당에 나는 식물을 심는다. 정원은 여전히 푸르고 꽃은 여전히 피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으로도 채소를 재배합니다. 저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문 앞에 천천히 서 있는 보행자에게 기대어 서 있다. 마치 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노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들어가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끝이 왔습니다. 현관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빨랫줄에는 장독대와 나무바닥, 그리고 문수의 작업복이 걸려 있다. 그는 아직 거기에 있어요. 내가 마당을 건너기 전에 문 앞에 서세요. 내 뒤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문수는 정원에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런데 내가 깨어나자마자 아들들이 나한테 연락해서 계속 말했어. 그들이 그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도 제 요청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올은 2달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는 키가 작고 허리가 굽었으며 눈은 피곤해 보였다.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물한 스카프는 여전히 마음에 들어요. 랩 어라운드 내 문수는 사람의 마당에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칠 때 그의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보여주었다. 놀라움, 믿음, 안도감. 그것은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나를 바라보세요. 문수 씨, 들어가도 될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덕분에 저는 더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지만 감정이 목을 조르고 있었다. 여름의 동지에는 아직 문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땅을 내려다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잠시 후 그는 깨어났다.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방은 여전히 깨끗하고 이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놓쳤어요. 이분이 대치홈의 첫 번째 선생님이십니다. 그 말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실수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는 아직도 이곳을 지키고 있다. 제 생각엔 그곳이 그곳인 것 같아요. 내가 없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이 집을 확인한다. 나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손을 잡고 있어요. 일반적이고 견고함. 아무것도 아님. 그저 손만 있었을 뿐인데 그때서야 문수보살의 시선이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손을 잡고 침묵하라. 우리는 집에 들어갔다. 집이 깨끗해요.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방은 여전히 똑같고 잘 관리되어 있으며 커튼 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놓여 있습니다. 만슬이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말했어요. 알죠. 그리고 이게 당신이 기대했던 것인가요?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의 오해, 그가 넘어져서 문순의 집에 있었을 때 집에서 쫓겨났던 비참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로 아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가 한 명뿐이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운이 있었나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첫 번째 문수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몸이 불편해요. 여기로 돌아오면 모든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풀리네요. 온화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서투른 손으로 아침을 먹어야 했기에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다. 나는 그것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복구되고 있습니다. 지연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문수보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행동하고 싶다. 커피 맛. 싱크대에 물이 있는 것도 집안에 물이 있는 것만큼 나쁩니다. 내가 들어갔어요. 그는 내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도 저는 아침에 흐엉 커피를 혼자 마셨고 테이블에 놓인 2 그릇의 술잔에 커피를 담아 마셨는데 제가 그걸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 괜찮아. 문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나도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몸은 천천히 회복될 것입니다. 멈추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모든 게 잘 될 거야.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알고 있으며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옳은.
아침 식사 후, 문수. 나는 마당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이 작은 집의 구석구석을 수색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서울의 넓은 아파트는 시골의 이 작은 집만큼 좋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나에게는 단순한 일상생활이 생명보다 더 중요해. 상당한 가치가 있는. 저녁이 되자 문수보살께서 화재를 진압하려면 마당의 평평한 표면을 펼치세요. 나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앉아서 지켜보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집과 삶의 필수적인 것 중 하나는 정원에서 재배한 채소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일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밤하늘에 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세히 살펴보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담요를 펴세요. 나는 문수에게 연락했다. 저는 결혼했지만 2 자녀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번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2번째 날이 왔습니다. 월요일. 온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정했다. 그는 등을 돌렸다. 나는 그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그를 믿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도 가지 마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수보살께서 은밀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자 나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와 나는 돌맷돌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고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비록 짧았지만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옳은. 나는 내 아들들에게 다음날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걱정도 되었지만 내 결정을 그에게 말하자 그는 마침내 내가 포기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내가 문수보살이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데리고 오면 꼭 찾아오겠다고 약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문수리와 함께하는 매일이 최고입니다. 그것은 치료법입니다. 저녁에는 정원에 나가 직접 재배한 야채로 만든 요리를 먹으며 책을 읽거나 별을 구경합니다. 이야기하자. 전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매일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늦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단 하나의 결혼 서류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하트, 콤보예요. 가족은 조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은 것. 우리는 그것이 사랑과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만 행복해요.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죠. 맞나요? 결혼 서류는 있으나 가족 서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완벽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실제 경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인생은 때때로 잘못될 때가 있지만 잘못될 때조차도 그렇다. 진정한 사랑과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이는 잘 들어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세요. 사랑이 있다면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와, 유사하다. 그리고 나는 사랑이 늦게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받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당신이 항상 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혼 속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것은 낭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영상 제작에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마치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듯 인생의 후반에는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사랑의 아름다운 순간들
나는 당신에게 알렸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의 또 다른 측면. 성숙함과 함께 성장하는 로맨스. 한 커플이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왔지만 그들의 감정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생 후반의 예측. 흥분과 설렘이 찾아온다. 나이는 초월적인 사랑의 여러 형태를 나타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사랑.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시 가치와 의미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나를 웃게 만들고 때로는 감정이 나를 웃게 만든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세요. 예. 열정적인 사랑이 있으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사랑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빨간색이에요. 당신은 사랑의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